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차리자입니다. 이제 오전 시간입니다. 조만간 또 이제 점심이 다가오겠죠. 밖에 햇살은 상당히 따뜻하고 좀 내리쬐는 것 같아. 햇빛이 미세먼지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 뭐 축제도 하고 많이 한다고 하니까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 보내시길 바라요. 보니까 아주 흥미롭습니다. 요즘 미국 뉴욕 증시 한동안 빠지더니 요즘은 계속 또 오르기 시작해. 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1% 이상 지금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했고 3월의 마지막 날을 마무리했다 그랬습니다. 마무리했고 일단 지수는 은행 위기로 인해서 한 달 내내 롤러코스터를 탔지만은 S&P 지수는 1분기에 5.5%나 올랐어요. 벌써 5.5% 올랐고 나스닥은 14.8%나 올랐다. 1분기에 인공지능 AI 서비스를 그 시대를 기대하는 빅테크의 랠리였어요. 빅테크의 랠리였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일보다 415.12포인트 올라서 33,274.15를 기록을 했어요. 33,274.15. S&P도 1.44% 정도 상승해서 4,109.31로 마무리됐고 나스닥은 1.74% 뛰어 올라가지고 12,221.91로 마쳤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면서 이달의 마지막 날인 이달 그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핵심 지표로 삼는 그런 그 개인 소비 지출 PC라고 하죠. 이 PC가 전월보다 0.3%, 전년보다 4.6% 상승을 해가지고 각각 예상치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준을 좀 보였습니다. 결과치가 예상보다 낮다는 것은 연준의 긴축 효과로 인플레가 잦아들고 있다. 일종의 방증이죠. 방증. 하지만 절대치가 지난해에 비해서 4.6%나 높아서 연준의 기대치를 못 미치고 있는데 인플레 저하 속도는 그다지 빠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 은행 위기가 이제 잦아들지만은 5월 초로 예비된 그 FOMC에서 금리를 추가로 높이기에는 다소 애매한 그런 환경인 것이라고 하죠. 금리를 올리자니 지방은행 위기와 같은 그 경제 후폭풍이 우려되고 동결을 하자니 기대 심리를 자극을 해가지고 인플레를 다시 부추길 수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지적도 있어요. 2주 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다시 찾아올 거라고 예언하던 이들은 약간 머쓱해졌어요. 막 금융위기 온다고 쌩 날려쳤는데 금융위기군요. 하여튼 뭐 위기가 보름도 지나지 않아서 주가 지수는 다시 랠리처럼 상승하고 있습니다. 거품을 걷어내도 누군가 비늘을 쉴 새 없이 문지르고 있다는 그런 의심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는가 봅니다. 중앙은행의 유동성 흡수와 그 별개로 정치권이 쏟아내는 온갖 시혜책은 긴축의 별개로 총통화력을 크게 줄이지 못하는 요인이라고 합니다. 미시건 대학의 그 소비자 심리 지수가 2월에는 67에서 3월에는 62로 떨어졌어요. 하락을 했고, 다우존스가 조사한 그 이코노미스트는 63을 예상을 했는데, 실제 좀 더 비관적이었다. 그랬습니다. 소비자 심리가 하락한 것은 4개월 만에 처음이고, 실리콘밸리 은행의 그 붕괴가 소비자들의 마음을 좀 얼어붙게 한 것 같아요. 얼어붙게 한 원인으로 보고, 올해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4.1에서 3.6%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백이 2020년 이후 최고의 분기를 향하고 있고 나스닥백은 1분기에만 18.5% 급등을 했고 2020년 2분기 이후 이제 최고 기록을 현재 썼어요. 특히 AI 최고 수혜주로 꼽히는 엔비디아가 지수 반등을 좀 주도하고 있네요. 엔비디아 요즘 장난 아직도 올해 주가 상승폭만 87%입니다. 조만간 AI 서비스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메타 플랫폼이 72% 상승을 했고요. 테슬라도 58% 이상 올라서 지난해 떨어진 주가를 회복을 했고 반도체 기업 AMD 역시 50% 이상 상승을 한 거죠.
은행이 위기를 겪자 자금은 이제 채권 시장, 특히 펀드로 몰리는데, 지난주에 그 찰스 슈왑이죠. 찰스 슈왑 5에서 10년짜리 뭐 회사채 ETF하고 아이쉐어 7에서 10년짜리 그 트레셔리 번드 ETF가 각각 38억 달러를 끌어모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반도체 분야의 ETF도 돈이 쌓이고 있다. 퍼스트 트러스트 나스닥 반도체 ETF, FTXL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바네크 세미컨덕터 ETF, SMH 역시 이번 주 자금 순유입 상위 15위에 랭크됐다. 그 뉴욕 연준 총재가 그럽니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가장 큰 연준의 관심사다. 인플레를 낮추기 위해서는 긴축 통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은 최근 은행 시스템의 문제 때문에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신용 조건의 미래와 고용, 인플레이션 전망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데 연준이 집중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다행인 것은 은행 위기를 구하기 위해서 연준이 내놓은 비상 프로그램에서 은행 차입이 최근 감소했다는 것이고 은행들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난 22일부터 29일까지 FED 센터에 따르니까 주요 신용대출은 882억 달러, 은행들은 644억 달러 인출하는데 그쳤고 총 차입은 1526억 달러로 전주인 1640억 달러에 비해 다소 감소를 했네요. 크레딧 스위스의 그 앤드류 가스웨이트라는 사람이 그래요. 은행주 하락에 힘입어서 지난 한 달간 반도체 관련 주가가 지나치게 올랐다. 과거 사례를 보면 항상 과매수 이후에 또 3에서 9개월 주가는 기대감을 밑들어서 지수보다 더 빠졌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챗 GPT 열풍을 타고 반도체주가 수익성 그 슈퍼사이클에 올라탔다는 보는 그 시각도 있지만은 오히려 지금은 매도해야 할 때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반등이 강력할수록 다시 고꾸라질 가능성도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자재 시장에서는 금 가격이 지난 2020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뛰어올랐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으로 분석되는데 지난해 11월 온스당 1630달러대까지 떨어졌던 금값이 3월 말 1986달러까지 상승해서 한 20% 이상 급등을 한 거예요. 이렇듯 나스닥 백하고 좀 많이 올랐어요. 보니까 S&P 500이 벌써 1.44% 4100을 돌파했어요. 월요일날 한국장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엔비디아 1.44%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벌써 277.7짜리야. 277.77달러. AMD 98.01 0.1%를 고 마이크론 빠졌습니다. 4.36%. 마이크론이 영 안 좋네. 그동안 올랐다가 다시 또 고꾸라집니다. 인텔이 오시면 좋아. 인텔. 제가 이전에 인텔을 좀 많이 매수하지 않냐 얘기를 했었는데 한번 20달러일 때 벌써 32달러예요. 인텔이. 나는 오히려 인텔을 좀 좋게 봐요. 오히려 브로드컴 1.23, 텍사스 드루먼트 0.96, TSM 좀 올랐네요. 0.59%, 퀄컴이 0.1%, ADI 1.55, 램 리서치는 0.2% 빠졌습니다. 이렇게 미국장은 흘러갔어요. 좋은 모습입니다. 월요일날 흥미진진합니다. 국장.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